여러분, 빚이 6천만 원이 넘는데 이 중에 4분의 1만 갚아도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실제 법률 보고서에 나온 한 남성의 정말 놀라운 개인회생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요. 아니, 어떻게 6천만 원이 넘는 빚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4분의 1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세요. 성실하게 일해오셨는데 결국에는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는데 빚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뭐 특별한 사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를 버는 돈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던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6천만 원이라는 빚, 어떻게 이렇게까지 쌓이게 된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와, 이분이 갚아야 할 총 원금만 해도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돈 빌린 곳, 그러니까 채권자도 무려 12곳이나 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금액은 계속 불어나는 이자는 아예 빼고 순수하게 원금만 계산한 거란 점이에요. 이 빚의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요. 이게 그냥 한 곳에서 크게 빌린 게 아니고요. 여러 금융사에서 받은 고금리 신용대출이랑 카드론이 진짜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거였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법적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 이 숫자가 이분이 최소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딱 정해주는 기준이 되거든요. 청산가치 원칙,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만약 이 사람이 파산했다면 받았을 돈보다는 더 많이 돌려받아야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최소한의 보장인 셈이죠. 그래서 이분의 전 재산을 한번 싹 살펴봤더니 정말 소액의 보험 해약 환급금하고 임차 보증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주거에 꼭 필요한 보증금이나 정말 작은 액수의 보험 같은 건 압류하지 못하게 딱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 갚아야 할 돈 계산에서 전부 제외가 된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법적인 보호 조항들을 다 적용하고 나니까 이분의 청산 가치가 0원이 된 거예요. 0원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금액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와,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최소한 갚아야 할 돈이 0원이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이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 변제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매달 얼마씩 갚일지 계산하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투명해요. 법원에서 일단 한 달 수입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돈, 그러니까 생계비는 먼저 빼줘요. 이건 생활하셔야 하니까 쓰세요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남은 돈만 변제금으로 딱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와, 원래 갚아야 했던 6천만 원이 넘는 빚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갚아나갈 총 금액 사이에 정말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막막했던 기존의 빚하고 이제는 체계적이고 또 3년 뒤면 끝난다는 명확한 끝이 보이는 새로운 변제 계획.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계획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에게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가져온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원래 원금의 26% 정도만 갚으면 되고요. 그동안 쌓일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자신의 직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아직 법원에 제출된 계획안이라는 거예요. 아직 최종 확정 땅땅땅 하고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법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계획은 한 사람에게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셈이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과연 이분은 법원의 최종 인가를 무사히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까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하고요.